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벡터를 공간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시안 벡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시안 벡터란 쉽게 말해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된 벡터를 의미합니다. 3차원 직교 벡터 혹은 공간 벡터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3차원 직교 좌표계, 즉 카테시안 좌표계 상에서 이러한 벡터 A를 표시를 했을 때 이 벡터 A를 카테시안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 A는 다음과 같이 각 축의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벡터 A는 AX 플러스 AY 플러스 AZ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좌표계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단위 벡터는 다음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i와 j와 k가 있습니다. 카테시안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한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벡터 A, 카테시안 벡터 A를 앞서는 AX 플러스 AY 플러스 AZ로 표시를 했는데, 그때 그 AX는 또한 이러한 식으로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때 AX, AY, AZ는 스칼라 값이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성분상의가 아니고 이러한 축상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벡터의 덧셈이라든지 벡터의 곱셈을 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카테시안 벡터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벡터 A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A' 제곱 더하기 AZ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A' 이 XY 평면상에서 이 AY 제곱 더하기 AX 제곱이 되게 되고,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을 이 A' 제곱에 대입을 하면 결국 A의 크기는 루트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AZ 제곱이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이 좌표계상에 이러한 XYZ 축상의 성분을 알고 있으면 그 성분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크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카테시안 벡터의 방향과 방향 성분으로 표현된 카테시안 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다루었지만 이 벡터의 방향은 이러한 식으로 각도로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3차원 성분상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 Y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 또 Z축과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에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코사인 알파는 이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 A의 크기에 즉 이 평면에 대해서 이 직선과 이 X축이 이루는 각도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보이지만 각도는 항상 90도가 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직각 삼각형에서 이 코사인의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는 이 빗변 A분의 AX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 베타와 코사인 감마를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A는 앞서 살펴본 이 벡터 A의 크기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AX는 이 X축 성분상의 이 X축상의 성분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X축, Y축, Z축 상의 그러한 단위 벡터를 표준 단위 벡터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 A축선상의 단위 벡터를 UA라고 했을 때, 이 UA는 단위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이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A의 크기를 나눠주면 이러한 식으로 단위 벡터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벡터 A 나누기 벡터 A가 아니고 스칼라량 A분의 벡터 A는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의에 의해서 벡터 A가 AXI, AY, J, AZK인데 이때 A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의 성분의 A를 다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앞서 살펴본 이 삼각비에 의해서 A분의 AX는 다음과 같이 코사인 알파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A분의 AY는 코사인 베타, A분의 AZ는 코사인 감마가 되기 때문에 또한 단위 벡터는 이러한 방향각으로 표시를 하면 코사인 알파 I 플러스 코사인 베타 J 플러스 코사인 감마 K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제곱해서 더한 값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우리가 이 각 성분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이 벡터 A의 크기가 되게 되므로, 즉 이때 양변의 루트를 씌워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물론 마찬가지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돼도 이 공식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A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 축선상의 단위 벡터를 UA라고 했을 때 그러한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와 이 벡터 A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단위 벡터 UA를 앞서 우리가 유도한 이 공식들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향각이 두 개만 주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이번에는 이러한 직교 좌표의 각 축성분과 이루는 각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각도가 두 개만 주어졌을 때 먼저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는 이 파이는 그 a분의 az가 되게 되는데, 이때 따라서 az를 구하려면 이 벡터 a의 크기에다가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az의 크기가 구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a'는 a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되게 됩니다. 즉 이 값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이 a'가 되게 됨으로 따라서 이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축선상의 ax와 ay를 구하게 되면 이때 ax는 이 a'의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a'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a의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ax는 a 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ay는 a' 사인 시타가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a'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 ay는 a 사인 파이 사인 시타가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삼각비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유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다음과 같이 a 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 i 플러스 a 사인 파이 사인 시타 j 플러스 a 코사인 파이 k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시언 벡터의 덧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덧셈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 추후 곱셈은 내적과 외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합벡터를 R 벡터라고 했을 때, 먼저 A 벡터와 B 벡터를 이러한 성분과 이 각 축상의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2차원 벡터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이 합벡터 R은 각각의 성분끼리 더한 것을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즉 합벡터 FR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여기서 FR이라는 것은 이제 힘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결국 이 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힘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 힘 벡터의 합력 FR은 결국 모든 방향의 힘들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 모든 방향에 존재하는 힘들을 모두 합한 것은 각각의 성분의 분력들을 모두 합한 것을 이러한 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2차원 벡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성적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성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합벡터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공간상이나 여러가지 벡터가 많이 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단위 벡터로 표현한 형식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간상의 이러한 좌표에 대한 성분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렬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CA의 유한요소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의 기초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